자, 이 부동산학의 성격에서 그 14페이지죠, 본론. 자, 근데 이 14페이지 있는 부동산학의 성격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해야 돼요. 10분의 1. 근데 사실은 여기서 출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시행 공고를 낼 때 이 부분에서 출제한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출제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념부터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번 시험 시행 공고를 보시면 그 출제 범위에 개념부터 들어가거든요. 근데 반칙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의 신청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칙 쓴 건데. 근데 어쨌든 워낙 이 개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좀 광범위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의 성격 이거는 이 정도로만 그냥 보시고요. 한 페이지 딸랑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문제 풀면서 간혹 이렇게 접할 때가 있어요. 오늘 문제도 있죠. 오늘 문제도 1번 문제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따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페이지 부동산 개념, 이제 본론이죠.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경지해서 생각나야 되죠. 부동산 개념 하면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죠.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이 어떻다 또는 저당권이 어떻다 이런 거라든가 또는 공법상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법도 있겠죠. 그런 이제 법들이 있는데 우리 개론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일단 민법상 얘기하는 그런 권리 측면이죠. 그래서 주로 민법에서의 개념을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민법 이외에 다른 법에서도 부동산과 비슷한 취급을 받으러 가는 그런 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합쳐서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하죠. 그래서 협의 광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협의의 부동산 하면은 민법상 뭐하고 뭘 딱 정해놨죠. 토지하고 그 정착물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이죠.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광의의 부동산 하면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뭐를 더 포함시켜야 돼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합니다.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은 부동산 개념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별로 내용이 없거든요. 얘네들은 단어만 알면 되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재화라는 거예요. 재화, 상품. 뭐 재화란 말을 써도 되고요. 상품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이게 좀 다르기는 합니다. 상품 하면은 상품은요. 이 참고를 알아두세요. 상품 하면은 재화와 용역을 합한 말이에요. 이렇게. 용역은 서비스라고 하죠. 이런 이제 형체를 갖고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재화라고 하고요. 서비스, 용역, 이거는 이제 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사에서 좋은 보험 상품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는 서비스, 용역이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관계가 없죠. 또 자산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자본 이런 표현 쓸 수도 있죠. 생산 요소 이렇게. 자, 이게 자본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산 요소를 3분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3분법. 생산 요소를 3분,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노, 자, 토 하잖아요. 2분법에서는 노, 자 하죠. 2분법에서는 노, 자 하고 3분법 노, 자, 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법으로 얘기할 때는 토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요. 토지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생각한다고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본으로 이런 설비들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공간도 세를 얻어야 되고요. 이게 다 자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를 이분법에서는 여기다 집어넣는다고요. 여러분들 수업할 때 제가 신고전학파, 고전학파 이런 말씀드렸죠. 신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이분법으로 노자만 따집니다. 근데 고전학파는 노자 토를 다 따지는 거예요. 고전학파는 농업 생산이 주된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은 다 뭐예요? 뭐 경우에 따라 소비재가 될 수도 있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주로 이제 유형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간이다 또는 자연이다, 위치다, 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런 단어만 나오면 되고요. 주로 이제 요거는 주로 권리 측면을 보죠. 그리고 요거는 가치나 가격 관점에서 봐요. 가치나 가격. 그래서 우리 그 뒷부분에 가면은 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법적 관리하면 주로 권리 측면을 관리하는 거고요. 권리 분석이라든가 권리 관계 조정, 또 이 경제적인 측면은 수익이나 비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형 개념이다 이렇게 하고요. 형체를 띠고 있지 않는 무형. 요거는 유형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모두를 다 관찰하죠. 그래서 복합 개념에 따라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경기는 이 정도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 정착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셔야 되죠.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건데 그냥 붙어 있으면 안 되죠. 잠깐 붙어 있는 거는 정착물이 아니죠.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 부착. 항구적으로 부착.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서양 여러 나라하고는 달리 이 지상에 있는 정착물 중에서 건물은 따로 취급하죠. 서양에서는 토지와 건물 그냥 하나의 공간 덩어리 이렇게 취급을 해버리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독립정착물이라고 해서 따로 표현하죠. 독립정착물. 이게 독립되어 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따로 이것만 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 말고 뭐가 있어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죠.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고요. 또 뭐가 있어요? 농작물 있죠. 농작물. 농작물은 권원이 있든 권원이 없든 다 독립물로 인정하죠. 민법에서 하시죠. 판례에서 권원이 없다는 게 뭐예요? 권원이 없다는 게. 뭐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 그런 권리도 없이 남의 땅에 농사 짓는 거죠.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게 판례의 태도죠. 법적인 권한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이거 따로 팔잖아요. 그 지난번에 입도선매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밭에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팔잖아요. 밭에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팔면은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밭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밭대기 하는 게 밭을 통째로 파는 게 아니라 밭은 안 팔고 거기 위에 농작물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땅에 붙어 있는 채로 파는 거잖아요. 주인 바뀌었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독립물이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명인 방법 갖춘 수목도 그렇게 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놓고 딴 사람한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뭐예요? 종속정착물 또는 종속물 할 수도 있죠. 독립물, 종속물 이렇게. 자, 나머지는 다 종속물이죠. 그냥 수목하는 게 있고요. 그냥 수목. 또 뭐 교량이나 담장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종속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몇 가지만 기억하면은 나머지는 다 종속물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가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넘어가거나 하면은 함께 같이 따라 넘어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답니다. 또 별로 할 것도 없어요. 정착물에 대해서. 그죠? 다음에 자, 이제 준부동산. 이 준부동산 또는 이제 의제부동산 하는데, 요거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죠. 등기나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민법상 부동산하고. 민법상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뭐예요? 등기죠. 등기.
예, 그래서 공적 장부를 떼봐야 주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등기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는 건데 동산으로서 중부동산이 되는 것도 있고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로서 갖는 것도 있죠. 그래서 동산으로서 예, 준부동산이 되는 거. 예, 이걸 이제 동산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 쓰지 말고요. 그냥 자동차 있죠. 자동차나 또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동산이죠. 동산인데 각각 법이 따로 있다 그랬죠. 여기 선박도 있고요. 다 이런 뭐 어렵지는 않죠. 이런 것들이 선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각각의 법이 있어서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록 원부를 떼봐야 주인이 누군지 확인이 돼요.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하고요.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죠. 얘네들은 재산의 묶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도 있고 또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한꺼번에 집합물이죠. 그 집합물에 대해서 한 개의 물건인 것처럼 얘네들은 또 등기를 합니다. 광업재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등기를 또 합니다. 등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하죠. 집합물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 물건인 것처럼. 또 뭐가 있어요? 뭐 어업권 이런 것도 있죠. 어업권. 이것도 등록하게 돼 있고요. 경우에 따라 뭐 임목도 있고요. 각각의 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임목은 여기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다가 임목을 여기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왜냐하면은 사실은 임목이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이렇게 그 측량을 해가지고 일정한 저거 있죠. 뭐죠? 측량하면 지적도라 하나요? 뭐 측량한 걸 가지고 첨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도 땅에 붙어 있잖아요. 건물도 땅에 붙어 있으면서 등기부 있잖아요. 얘도 땅에 붙어 있잖아요. 등기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나 뭐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점은 얘는 따로 법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임목에 관한 법이 있으니까 따로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쪽에 넣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 넣을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넣든 얘는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따로 거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15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참고 박스가 있죠. 민법상 정착물과 영국, 미국 등 부동산 학에서의 그 영미, 서양이죠, 서양. 그 서양에서의 그 정착물에서 픽스처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게 중요도가 낮은데 그래서 딱 한 번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픽스처는 이 픽스처라는 단어는 영국, 미국 쪽에서 픽스가 무슨 단어예요? 픽스가 고정시키다는 뜻이죠. 픽스처 하면은 고정시킨 물건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건물에 붙어 있는 거, 저기 창틀 같은 거, 유리창, 창틀 이런 거를 픽스처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토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토지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건물에 붙어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뭐 변기, 세면대 이런 거 전부 다 픽스처예요. 원래는 동산이었는데 갖다 붙여 놓은 거는 다 픽스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얘하고요. 우리 민법상 정착물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어디 붙어 있어요, 얘는? 어디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픽스처하고 같은 개념,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라고요. 근데 이 바보 같은 학자가 이거 방송되는데 이거 바보 같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정착물로 번역한 거예요. 정착물. 번역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나마 이 학자가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것이 그래도 픽스처를 써놓거든요. 픽스처를 써서 놔 이렇게 써서 놔. 근데 그렇게라도 하면은 알아보잖아. 이게 픽스처인지 정착물인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용해 가지고 이제 시중 교재, 부동산 학개론 교재를 만들거나
저기 막 모의고사 낼 때는 이거를 없애버린다고요. 안 쓰고 내버리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 수 없죠. 막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시중에 교재 보면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막 가슴을 칠 일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이 픽스처 구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분 기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 시험에 이게 2번 지문으로 나왔는데 그 2번 다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지문을 냈어요. 함부로 출제했다가는 우리 민법상 저거하고 충돌할 수 있죠. 예, 그래서 함부로 출제를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번만 설명드리는 거요. 이게 픽스처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픽스처가 되면은 건물 넘어갈 때 함께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픽스처가 안 되면은 안 넘어가고 그냥 제거해서 그냥 원래 주인이 갖고 가는 거예요. 이 건물은 넘겨도. 자, 그 구분 기준이에요. 첫째, 설치 의도,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또 어떻게? 기능적으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뭐라고요?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제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픽스처가 아니에요. 동산이 된다 이게 동산. 자, 그래서 저런 창틀 있죠. 창틀은 물리적으로도 손상이 가겠죠. 틀은 딱 붙여놨으니까. 근데 창도 마찬가지죠. 창도 저거 이렇게 들어서 떼면 뗄 수 있죠. 이런 건 제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는 할 수는 있지만 제거하면은 물리적이나 기능적으로 손상이 가겠죠. 이사 갔는데 창이란 창은 다 뜯어져 없어요.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픽스처로 봐버려요. 근데 저기 걸려있는 시계. 저는 시계는 그냥 떼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물리적, 기능적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동산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나라나 쟤네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 여기. 2번, 3번, 4번이 문제예요. 2번, 3번, 4번이 2번을 보시면은 뭔가 이게 설치 의도여서 이게 자가 목적이냐 임대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자가 목적이냐 임대 목적이냐. 여러분들 원룸주택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 원룸주택에 풀옵션이라는 거 있죠. 풀옵션이면 거기에 뭐 에어컨, 냉장고 뭐 다 설비가 돼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원룸주택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거 좋아하는데 그 원룸주택을 살라고 계약을 했어요. 10억에 살라고. 그리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가서 봤더니만 그 안에 있던 냉장고고 에어컨이고 싹 없어졌어요. 이거 갖다 놓으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갖다 놓으라고 해야 돼요? 아니,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건물 팔았지 그 에어컨 판 거 아니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건물이지 그 동산이잖아. 그건 쉽게 제거할 수 있죠. 냉장고 그냥 드러내면 되는 거고 가스레인지 드러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갖다 놓으라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게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건물 팔았지 무슨 냉장고 에어컨 팔았냐고 할 거 아니었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용을 계약서 쓸 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건물 양도 양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동산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거기다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특약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근데 걔네들은 이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런 특약이 없어도 그 자체가 그 임대 목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걸 픽스처로 봐버린다니까. 픽스처. 개념이 그런 개념이 걔네들은. 그러니까 특약이 없어도 얘네들은 픽스처라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픽스처라 그래, 픽스처. 붙여놓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 쉽게 드러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웃기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다고, 이게 개념이.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자가 목적. 내가 우리 집에 살라고 설치해놓은 에어컨, 냉장고. 이거는 이사 갈 때 다 들고 갈 수 있잖아요. 예. 이거는 들고 갈 수 있는 건 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달라요. 이게 같은 동산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 같은 동산인데,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이게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번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시중의 문제를 보면은, 왜 저한테 이게, 그 검증을 받고 문제를 풀으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시중 문제들 중에는 한 문제인데요. 같은 문제 안에 저정착물과 이정착물을 섞어내요. 같은 문제 안에. 그러면 이제 안 맞잖아. 우리 민법상 이 정착물하고 얘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얘기를 같은 문제에서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냐고. 그럼 문제 자체가 오류예요. 그런 거는. 자, 어쨌든 설치 의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도 있어요. 물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이 물건의 성격은 딱 그 자리에 맞게 고안된 거 있어요. 그 자리에 맞게.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 특정 위치에 맞게 고안된 거예요. 딱 그 자리에 맞게. 근데 이것도 웃겨요. 여기 어떤 예를 드는가 하면은, 예를 드는데, 그 교재에 교회용 의자를 들어요. 교회용 의자. 교회용 의자 아시죠? 앞자리 그 등받이에 이게 나무를 대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 그걸 예를 들고 있어요. 교회용 의자를. 교회용 의자는 쉽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픽스처라고, 우리나라에서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건 뭐예요, 이게? 교회용 의자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지, 당연히. 동산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봐서 건물이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픽스처라면은 뭐예요, 픽스처라면은? 픽스처라면은 건물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생각하니까 미국에서도 교회를 파는 일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거 아니에요. 교회 팔 때.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절 팔 때 불상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그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안 맞다면 우리하고 영 안 맞죠, 이게. 이게 픽스처라고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이런 거는 다 어디까지나 동산인 거죠. 예. 다음에 그 당사자 관계. 이것도 웃겨요. 다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이게 체계가 안 맞아요. 이 당사자 관계에서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이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픽스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요. 픽스처 여부가 불분명. 픽스처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일단은 픽스처가 돼서 매수인한테 넘어가요. 불분명한 거는 픽스처로 봐버려요. 잘 모르면 일단 픽스처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별로 웃긴 게 아닌데, 임차인이 설치한 거하고 임대인이 설치한 거하고 이걸 구별을 해요. 임차인이 설치한 픽스처를 테넌트 픽스처 그래요. 테넌트 픽스처.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제거 가능하다 그래요. 제거 가능. 근데 이거는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제거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이거는 픽스처. 그러니까 테넌트 픽스처는 픽스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테넌트란 뜻이에요. 테넌트 픽스처는 픽스처가 아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웃긴다고요.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게 심지어는 뭐까지 픽스처라고 하는가 하면은 농기구 창고 있죠. 농기구 창고 이런 거를 이 임차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이거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게 부동산이에요. 농기구 창고는 부동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동산처럼 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예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예,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이거 부합으로 얘기해야 되거든. 부합 아시죠? 우리 민법상 부합이란 얘기 있잖아요. 만약에 임차인이 설치했다 하더라도요. 이게 부합이 되어버리면은 그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그 소유권을 누가 가져요?
건물주가 가질 거 아니에요. 건물에다 이 부합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하고 아예 안 맞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이게 있어가지고요. 책만 막 교재만 지저분해지고요. 예, 쓸데없는 게 이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 번역이 잘못돼서 그 다음에 들어온 학자는 미국 가서 다음에 공부하고 온 학자는 이거를 건축설비로 번역해요. 건축설비로. 이 번역이 훨씬 좋은 번역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선점을 한 거예요. 선점을 해가지고 막 다 쫙 깔려버렸어요. 이게 이미. 그러니까 지금 막 교재가 지금 막 교재마다 지금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 우리 민법하고 이게 뒤죽박죽으로 사용해가지고. 있나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요. 교재에서 이제 보시면은 그 15페이지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그 정착물, 해소, 독립물,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경우에 따라 농작물도 된다.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얘네들은 이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그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거는 그거는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가시개 수목. 가시개 수목은 임시로 심어 놓은 거죠. 임시로 심어 놓은 이런 가시개 수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동산. 붙어 있는 게 아니다. 임시로 심어져 있는 건 언제든지 다 자리를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동산이다. 또 판잣집은 판잣집. 이것도 자리를 옮겨서 이 재료를 활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왜 그 세트장 있잖아요. 영화 세트장. 세트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 있죠. 그거를 헐고 다시 쓸 수 있나요, 보통? 세트장 만들 때. 안 가봐서 모르나요? 그러니까 다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그죠? 다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개 수목, 판잣집, 공중전화 박스, 이런 거.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좀 조심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넘어가시면은 그 광해 부동산 이제 보시면 되죠. 16쪽에 광해 부동산 해서 협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죠. 의제 부동산 다른 말로 준부동산 해서 이거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나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측면에서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는 동산 또는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및 무형의 권리, 어업권 같은 거는 무형의 권리죠. 그 무형의 권리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하고요.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는 이제 동산으로서 그런 준부동산이 되는 그런 예들을 써놓은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것들이 있죠.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 해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도 있고요. 어업권, 이거는 수산업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건 무형의 권리죠. 또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준부동산입니다. 다음에 이제 경제적 개념에서는요, 지리적 위치 고정성이나 영속성 또는 부증성을 가진 재화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재화라는 겁니다. 상품,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등으로서의 개념이 이에 해당하며 가치, 가격이라는 점에서 파악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제 자연적 자원 및 인위적인 토지 부가물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 밑에 계량물이라는 단어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 건데, 이거는 계량물이라는 단어도요, 이게 사실 영미 쪽 개념입니다. 영미에서 improv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rovement. 근데 토지를 실질적으로 계량하는 것이든 훼손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노동이나 자본과 같은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은 모두 다 계량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훼손하는 것도 계량물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토지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고압선이 지나는 그런 고압선 있죠. 고압선이나 철탑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이제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일단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계량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일단 인공적인 힘이 부과된 것들, 그런 것들을
계량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토지에 대한 계량물이 있고 토지상의 계량물이 있죠. 토지에 대한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는데요. 뒤에 개발론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에 가면은 토지에 대한 개발이 있고요. 토지에 대한 개발. 토지에 대한 계량이라고 하죠. 요거는 택지 조성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택지 조성. 택지 조성. 근데 토지상의 계량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는 건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 건물을 건축. 토지상의 계량. 이렇게 해서 요 토지에 대한 계량은요 주로 이게 다른 토지에서 이쪽 토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토지로 연결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도로 생각하면 돼요. 도로. 요즘은 제가 그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주말이라 잘 못 보지만 간혹 이 주중에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공사를 하는 거 보잖아요. 저희 아파트가 높다라 하니까 저기 공사하는 게 다 보여요. 보이는데 개발할 때 도로 들어갈 자리를 파요. 이렇게 커다란 이 하천 파듯이 굉장히 넓은 도로 있잖아요. 넓은 도를 다 이렇게 파요. 판 후에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요. 거기에 뭐 광케이블, 무슨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전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놓고는 덮어요. 덮으면서 아스팔트 까는 거예요. 덮으면서. 그러니까 도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미 언제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 밑에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뽑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도로도 그렇게 하고요. 작은 도로도 그렇게 하더라고. 큰 도로도 일단 그렇게 해놓은 후에 그 동네에 좀 이렇게 주택가, 단독주택지도 있잖아요. 단독주택지에 이렇게 골목길 있잖아요. 그것도 밑에 그렇게 다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거의 토지에 대한 계량이에요. 택지 조성할 때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그 다 되면은 이제 획지 위에 건물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토지상의 계량. 어떤 거든 인위적인 힘이 부과된 것은 모두 다 계량물이다. 자, 그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 측면, 그건 뭐 단어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합 개념해서 부동산 학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고요. 넘어가시면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복합 개념 부동산 하면은 법경기가 다 나와야 되는데 복합 부동산 하면 뭐예요? 복합 부동산 하면은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임목. 여기에 독립된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모두 다 복합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합 건물은 둘 이상의 기능을 갖는 건물을 복합 건물 합니다. 주상복합 또는 관상복합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관공서와 상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별로 할 거 없죠. 이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요 1번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거는 문제 볼 때, 요때만 공부하면 돼요. 부동산학에 대한 거는. 자,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시도하는 사회과학이다. 각각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죠. 종합적으로 복합 개념,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 및 현상과 관련된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이다.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이죠. 자연현상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과학이다. 이런 거는 순수과학이 아니죠. 순수과학은 뭐예요? 이런 탐구 자체가 목적이거든요. 보통 우리 노벨상 있잖아요. 노벨상. 노벨상이 우리나라에 없는 이유가 뭐 기초과학이 약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순수과학들입니다. 물리학, 수학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순수과학입니다. 천문학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인문계 쪽으로 오면은 철학,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순수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벨상 중에 경제학상이 있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에요. 그거는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부동산학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죠.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 토지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다음에 4번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며 공공부문 측면에서 볼 때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중시하게 된다. 맞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민간에서는 형평성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오로지 뭐만 고려하는 거예요? 효율성만 고려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효율성도 고려해야 되고 형평성도 다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옳은 편이고요. 다음에 5번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실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과학이며 기술적인 측면은 배제한다. 순수과학 아니라 그랬죠. 응용과학이다. 기술적인 측면도 또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다음에 2번, 3번 이게 이제 개념 문제죠. 그래서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에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쳐 복합 부동산이라 부른다. 협의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을 합하면은 광해 부동산이 되는 거죠. 틀렸고요. 그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 그리고 준부동산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빼야 되죠.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 안 됩니다. 이 부동산 개념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3번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건설기계 등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아니죠.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준부동산에 속한다. 또는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준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되고 광해 부동산에 속한다 해도 되겠죠. 다음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요소, 상품, 소비재, 자본. 요거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죠. 5번이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그 공시 방법이 등기이다. 맞나요?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그 공시 방법이 등기 맞죠?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맞죠? 다음에 영미부동산학에서의 임차인 정착물 테넌트 픽스처 요거는 우리 민법상 동산이다. 이거는 반드시 동산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우리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는 쟤네들하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린 말이고요. 다음에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요거는 맞는 말이죠.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팔기도 하죠. 우리 뭐 임차권 양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거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부터는 토지 분류, 부동산 분류에 대한 거죠. 요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